세계사적 의미에 대해서 하셔야 되는데요. 코로나에 걸리셔서 못 오셔서 영상으로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김영기 박사님은 참고적으로 서울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시고요. 경북대에서 명예교수로 계시면서 대구시장에 출마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 발표하실 것은 박정희 모델의 세계사적 의미, 형기 킴, and he is the he will introduce about the world historical meaning of the 박정희 model. 오늘 이 LA에서 대사하는 한미 박정희 교수님 지심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경북대 공사 명예교수인데 박정희 교수님 전사학회 상임사를 맡고 있는 김영입니다. 오늘 한국공부 배우기 한국공부 사무실에서 박정희 모델의 세계사적 의미에 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박정희 정신은 자동화 협동으로 미래를 창조하고 개척하는 정신, 미국으로서라고 능력과 실질을 숭상하는 정신, 예고 개혁과 자유스럽게 이상을 실천하는 정신입니다. 이 3대 정신, 박정희 정신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 민주화 근대발전 모델, 박정희 모델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박정희 근대발전 모델, 박정희 모델의 세계사적 의미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은행이 1993년에 동아시아 이적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동아시아의 이적이라는 것은 고도 경제 성장과 공정한 성장이 결합된 그런 것이 지적이다. 경제가 고도로 성장할수록 소득 공개가 비례도 증가했잖아요. 그것이 동아시아 지적이고, 이러한 것이 가장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한강이 한국 경제 발전 모델, 즉 박정희 모델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고도 성장하는 것은 압축 성장이 있습니다. 선진국에서 경제 10년 걸린 그런 경제 성장을 우리는 한 50년 이내에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2개 소유 국가가 1820년에 청구를 수준해서 1984년에 13,700구 수준으로 경제가 성장했는데 외국에 들어가 있고 여야 쪽은 동부위원 장관한테서 해주했어요. 그러니까 옆으로만 해주는 거예요. 조준혁 장관님이 외교부 장관하고 굉장히 정치 같이 18대 기회가 같이 네, 정치 하나도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오늘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뭐 이제 교민들을 위한 일이니까 주장서를 쓰고 또 한 가지는 또 함께 여기에 그 6.25 참전 기념회가 있습니다. 이걸 세웠는데 지금 그 어느 정도 이제 완성은 했어요. 근데 제가 원하는 건 거기 메가더 동작하고 안 되는 그 백선호 장관 동상이 들어갔어요. 미국만 지금 그 전사관 명단만 들어가 있거든요. 한국에 대해서 몇 명의 전사하고 몇 명의 그 시대 이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 느낌이 그게 영향 안 받고 전체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장기 경제 성장을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아시아, 아프리카 같은 나라에 대해서 볼 수 없는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중화공업화를 통해서 그것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서 장기 성장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이 박정희 모델의 가오성입니다. 세 번째는 국가 주도 정책을 펴면서도 시장 자유, 시장의 역동성을 살렸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금융을 통제해서 자금이 생산적인 부분으로
개발을 하고 전략적인 개발을 했다. 한국의 주요 산업 전략 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신중한 개발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박정희 모델은 빛과 그림자가 있습니다. 존중과 나쁜 점 치닫는 겁니다. 우선 개발 독재죠. 개발을 했는데 독재 체제에서 했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 개발이 없는 독재, 개발이 없는 민주주의, 그리고 개발이 있는 독재 중에서 바로 박정희 모델은 개발 있는 독재를 했다는 거예요. 독재를 해서나 경제 성장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프랑스의 경제학인 알랭 니케제는 이 박정희 모델의 개발 독재는 제3세계 경제 발전을 위한 필요가 아니다. 네스니티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벌주도 성장의 비교하고 있습니다. 재벌주도 성장의 결과가 바로 삼성, 현대, LG, SK 글로벌 의뢰에 기준해서 한국 경제가 세계에서 이상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게 되죠. 그러나 이 때문에 중소기업이 위축되고 대외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이런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중앙집권 수도권 집중 체제도 부각하고 있다는 때문에 이제 글로벌 서울의 생긴 도시로 성장하게 되고, 그러나 다른 지방은 위축되고 소멸되는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박정희 모델의 비전 계속하고 그림자를 치유하는 것이 박정희 모델의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은 이렇게 경제 성장하면서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정책과 구상을 했는데 우선 최대 중요한 것은 산림 녹화 정책입니다. 이 민농산이 완전히 지금 녹화를 통해서 지상 지수를 통해서 토가 보존의 방식으로 산림을 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인벤터 정책을 통해서 생태계를 보존하는 이런 구상을 했고, 그 다음에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지금 좋은 물이 지하 수입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을 위해서 행정수도 그것에 구상을 하고, 그것은 사실 원활한 세종시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 2월 24일 이 세션 모델 트랜스포메이션 아시아 모델 전환과 지속화 가능성이라는 이런 책을 그 안에 한 챕터 한국 모델, 박정희 모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희 말씀은 어쨌든 박정희 모델은 아시아 모델의 한 전형이고, 박정희 대통령의 한강의 전설은 아시아의 기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지금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등 제3세계 중국을 포함해서 제3세계가 그것을 따라잡아야 하고 모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세계사를 볼때 박정희 모델은 동아시아 모델의 핵심으로서 세계 4대 경제 발전 모델 하나로 지금 같이 10% 같이 영리형 모델, 의견 나인 모델, 나인강 모델, 세 번째 기업 노르딕 모델인데, 기존에는 3대 경제 발전 모델이 바로 박정희 모델을 비롯한 아시아 모델이 당시에 이스테이션 모델이 세계 4대 경제 발전 모델로 근접을 만든다는 여기서 박정희 모델의 세계 4대 모델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사회 혁명을 올해 지금의 시대에 맞게 제대로 배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발전 계획과 새마을운동으로 국민을 지지한 혁명을 육합니다 이렇게 아주 높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박정희 대통령 4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이 이룬 민족 중흥을 다시 이 시기에 이루어서 개인민족 중흥을 이루어서
이런 대한민국의 모델을 박정희 모델이다. 그다음에 이제 아시아 국가 개발 상품이 벤치마킹하는 아시아 모델의 전형 방문을 그래서 이 같은 아시아 모델과 한국 모델 중심된 일본 모델, 중국 모델, 한국 모델을 통해서 세계 경제발전 중심축이 아시아로 연결되게 되는 겁니다. 이 점에서 또한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더 중요한 것은 박정희 모델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에 기초한 개방화 속에서 모델이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민주주의와 대외 속에서의 폐쇄를 통해서 주체성하고 주체성을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모델의 성공보다 이미성 모델의 실패는 이제 세계사에서 제3세계 운영적으로 가는 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모습을 세계 시민 앞에 정면한 매우 중요한 그래서 이런 이제 박정희 모델을 대통령이 다시 박정희 정신으로 다시 이런 박정희 모델에 주셔서 새로운 경제 발전을 초반하는 그런 중요한 정부 그래서 대한민국 세계의 가장 그런 중심과 대표는 되는 단지 저희들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저와 또 저희 남편께는 김현석 박사의 말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한 두세 명을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우리 큰딸입니다. 김윤희 일어나 주세요. 그리고 피앙세 바비리 하리리. 자 일어나 주세요. 네. 바비는 저 윤희하고 중학교 때부터 알고 있었던 친구고요. 고등학교 때 저희 딸이 홈폼이 퀸에 뽑혔어요. 그래서 에스코트로 바비가 했었고 그때 한 7년 동안 사귀다가 이제 내년 8월에 결혼을 합니다. 네, 그런데 저희 딸은 변호사로 있고 또 바비는 지금 UCI의 로스쿨에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곧 바비도 이제 변호사가 되는데 여기에 이제 왔으니까 좀 듣고 가야 되는데 한국말로만 하고 있으니까 듣기가 어려워서 제가 저희 거는 그 번역을 해서 좀 알려주고 싶어서요. 통역은 우리 둘째 딸입니다. 미치 킴. 예.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먼저 저희가 할 거는요. 뭐에 대해서 하냐? 박정희 대통령의 정치적 리더십의 정통성 분석과 재평가입니다. The topic of our presentation is analyzing and reevaluating the legitimacy of President Park Chung-hee's political leadership. 그리고 이제 우선 이 사람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도대체 누군데 여기 와서 발제를 하냐? 저는 연세대학교에서 아동가족학하고 부전공 사회학을 했어요. 그리고 연세대 행정대학원에서 외교안보 석사, 국방대학원에서 국제관계학 석사, MTSU에서 교육대학 통계심리학 석사와 부전공을 통계를 했습니다. 베데스다 대학교에서 성경연구 석사, 그리고 조지아텍 통계심리 부전공 교육학 심리로 박사를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공부만 했냐? 그게 아니라 제가 한국에 있을 때 15년 동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예비역 육군 소령으로 예편했는데요. 제가 들어갔을 때는 지금은 육사, ROTC, 학사 5만 군데 다 여성들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졸업했던 87년도에는 오로지 간호장교 아니면 여군장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군사관 후보생 32기로 지원해서 들어가서 민심참모부에서 심리전 방송을 하다가 보병으로 전과하면서 특전사 여군중대장 그리고 인사참모부에서 계획장교 및 보좌관을 했고요. 이때 제가 뭘 계획했냐? 여성들한테도 문호를 개방하라. 그래서 육사, 해사, 공사, ROTC 이런 걸 다 뽑는 거를 그때 계획했는데
2000년 2023년 돼서 보니까 와 그게 엄청난 또 파워로 지금 프론트풀하게 된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또 정보를 전가하면서 제가 정보사 정보 분석 장교를 했고 연합사에서 브리핑 장교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럼 뭘 했냐? 박사를 딴 다음에는 방가드 유니버시티와 베데스다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 또 게이트웨이 세미너리 어드밴스에서도 강의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하이라이트 있죠? 뭘 하고 있냐? 헌팅턴 비치 코리안 처치 이것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저희 남편과 함께 저는 미 남친의 교단이기 때문에 여자는 안수를 안 준대요. 제가 콜링 받았다 해도 그래서 저는 미니스터를 하고 있고요. 플랜터 그러니까 저희 남편을 도와서 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내에서 지원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또 뭘 하고 있냐? 저는 미 남가주 LA에 있는 한국 예비역 기독군인의 총무를 맡고 있고요. 저희가 12월 3일 작년에 이 남서부 오렌지 카운티에도 한국 예비역 기독군인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총무를 맡고 있고요. 제한군인의 서남부가 아니라 남서부 지회입니다. 여성 부회장으로 또 이번에 새로 뽑히신 우리 박근정 회장님을 계속 보필하면서 그 일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오렌지 카운티 이 한인의 이사로 또 섬기고 있습니다. 뭐 이거 말고도 많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럼 그 옆에 김현석 박사는 누구냐? 김현석 박사는 저의 26년 한 동반자고요. 육군사관학교 45기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지 못했지만 예비역 육군 소령으로 그동안의 대리여단 또 특별히 태양의 후예에 나오는 송중기가 있었던 특전사 707 고중대장과 중대장을 우수한 성적으로 했고요. 메가부대 수기사에서 뭘 했냐? 이곳에서 무슨 상을 받았어요. 재구상이 맞죠? 맞나요? 예, 그거 받았고 그 다음에 특별히 뽑혀서 미 그린벨의 특수전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곳에 와서 또 훈련을 다 마치고 굉장히 터프하고 무서운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믿고 부드러운 남자로 변신했습니다. 예, 그리고 학벌이 그럼 어떠냐? 또 똑같아요 저랑. 왜냐하면 졸업하고 도미에서 똑같이 가서 같은 어드바이저 밑에서 MTSU 가가지고 통계심리 했고 조지아텍에서도 했고 또 제가 신학대 가야 된다고 데리고 와가지고 베데스다 대학교에서도 같이 했고 그렇지만 뽑힌 거는 저희 남편이에요. 왜냐? 저희 남편의 장점이 겸손해요. 험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로 현재 헌팅턴 비치 코리안 처치를 또 이끌고 계시고요. 특별히 남가주 한국 예비역 기독군인회 회장으로 그리고 미 남서부 한국 예비역 기독군인회와 제한군인회 미 남서부 지회에서는 지도 목사로 또 하나님의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이사로 있고요. 또 부의장으로 추대됐다는데 늘 저는 못합니다, 안 합니다 이러는데 저보다도 이쪽을 더 하나님께서는 쓰셔요. 자, 그러면 먼저 제가 이 논문은 제가 1990년도에 연세대 행정대학원을 다니면서 제가 사실 꿈이 최초의 여군 장군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여군이 대령까지밖에 없었는데 여군 장군을 된 다음에 제가 1979년도 11.1이 났을 때 중학교 3학년 때였거든요. 근데 그전에는 제가 뭘 하고 싶었냐? 과학자가 되고 싶었어요. 퀴리 부인처럼. 그래가지고 열심히 수학도 하고 이러다가 그 소리를 듣고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왜냐? 박정희 대통령 시대 때 저희 아버지가 인천에서 방첩부대장을 하고 계셨거든요. 잘 살았어요. 굉장히. 그리고 굉장히 그러니까 그분이 돌아가셨다고 그러니까 저희가 모든 걸 잃는 것 같은 느낌이 제가 그거 알 수 없어요. 뭐 그런 말 해주신 것도 아닌데 그걸 그 공황이 발생하면서 그 다음에 제가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나도 대통령이 돼봐야 되겠다. 그런 꿈을 갖고 계속 웅변 학원에 다니고 또 학생회장 선거도 나가고 뭐 그러다가 그 꿈을 이뤘냐? 저희 남편을 만나게 되면서 완전히 방향이 틀어져서 같이 방귀하다가 도미하다가 뭐 시민권 따고 이러면서 완전히 그 꿈은 멀어졌어요. 그런데 대신 무슨 일을 하고 있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 그것에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 이 논문은
그다음에 연세대학교 졸업하고 그쪽 이제 연대 행정대학원을 이제 가서 뭘 연구했느냐? 우리나라의 대통령의 정치적 리더십의 정통성을 연구했어요. 정통성이 있는가 없는가. 왜냐하면 공황이 발생한 게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도 이 군 정권 이걸 너무 좋아하고 있는데 대학교 가니까 아까 유수연 또 우리 유육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알겠습니다. 배고파요. 빨리 해야 돼요. 네, 그래가지고 하여튼 정치적 정통성 이것을 굉장히 제가 세뇌가 됐어요. 좌파로. 그래서 대학교 다닐 때 그 정통성 없다 이런 쪽으로 자꾸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군에 가서 다시 내조가 돼서 제가 이제 이 논문을 쓰는데 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들이 약간 색깔이 레프트였어요. 그래서 그때 이 논문을 썼었는데 이것을 2023년도로 제가 저희 남편이 좀 더 우파거든요. 그래서 제 교정을 받아서 오늘 발표합니다. 자, 먼저 미국 대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마지막 그레이딩을 줄 때 상대평가를 통해서 커브를 줍니다.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 민주화를 통해 등장한 제6공화국의 8명의 대통령들이 더해지면서 그 비교의 폭이 더 넓어졌고 민주화는 이루었는데 효율적인 국가관리나 경제, 외교적 측면에서 일어난 실책으로 때로는 국가 부도의 상태까지 이르는 대통령도 있었음을 감안할 때 최근 박정희의 정치적 리더십에 커브를 주며 재평가해야 한다는 강력한 동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In the U.S., teachers tend to grade students on a curve when giving out final grades. After the presidential term of President Park Chung-hee ended, the Sixth Republic ushered in the succession of 8 presidents who emerged through the wave of democratization. Although the presidents of the Sixth Republic helped establish democracy in South Korea, some of them made mistakes in areas of efficient state management, economy, and diplomacy, and at its nadir, led the country straight to bankruptcy. Considering the shortcomings and failures of these presidents in the Sixth Republic, we have been compelled to readjust the scale in which we evaluate the success of each presidential administration. When examining Park Chung-hee's political leadership under this new grading scale, we have given him the benefit of the curve. 네, 다음은 정치적 리더십의 정통성 분석을 위한 이론적인 틀입니다. A theoretical framework for analyzing the legitimacy of political leadership. 그럼 먼저 정치적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이제 제가 논문을 했을 때 그 분석의 틀을 받기 위해서 했는데요. 리더십은 여러 가지 정의가 내려지지만 제가 선택한 것은 조직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집단 성원으로 하여금 어떠한 상황에서 목표 수행에 자발적으로 공헌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조정하는 지도자의 행동 이렇게 정의를 하고 이제 이 논문을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수학처럼 이걸 공식화시켜 봤는데요. 그게 뭐냐면 리더와 또 그 따르는 팔로우 그리고 시츄에이션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수학처럼 펑션의 기능을 주어질 때 그 종합된 그 결과물이 이제 리더십이라는 걸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Leadership can be defined as the behavior of a leader who induces and coordinates group members to voluntarily contribute to the goal performance under any circumstances in order to effectively achieve the organizational goal. Formulated as a mathematical model, it can be expressed as L equals function of leader follows situation. 네,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제 정통성이 그럼 뭐냐? 그거를 이제 제가 또 찾아낸 거예요. 그 정통성이라는 것의 개념 정의는 정치 권력의 기초여야 되는 거죠. 정통성이 없으면 늘 물러나라 뭐 뒤엎는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 정통성은 정부가 통치권을 갖는다고 의식하는 한편에 또 통치를 받는 자가 통치권을 승인할 때 행사되는 정치 권력의 기초입니다. 여러 학자들이 있지만 저는 특별히 리셋에 의한 그 정통성의 그 개념을 이 틀로 사용했어요.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죠. 정통성과 효율성이라는 두 변수가 있는데 정통성이 존재함과 위협받음을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그 저희 정치외교학과 윤영석 교수님이 요 정통성이라는 그거를 번역하면서 민주성이라는 단어를 대치해서 다음과 같은 모델을 만드셨어요. In terms of legitimacy analysis, if a
political leader demonstrates efficiency and ability in democracy and method, and political stability can be achieved by establishing legitimacy, thereby achieving political development and democracy through this. In addition, democratic leadership that is not rigid can be actualized only when legitimacy is granted from the people. 모델을 설명해 드릴게요. 잘 안 보이시면은 제 말을 잘 들으세요. A, B, C, D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A는요, 이제 효율성이, 이거는 좀 진한 색은 효율성이 이제 있느냐 없느냐에 있는 거예요. 이게 A예요. 100점이에요. 효율성도 있고 민주성이 있다 그러면 이때만 정통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since all of them exist, 이때만 뭐가 있냐? 이것에 legitimacy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B 유형은 민주성은 있어요. 그런데 효율성이 없다. 이런 정부는 우리가 무능한 정부라고 합니다. 이 competent government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C는 효율성은 있는데 민주성이 없다. 경제 성장이나 사회 안정은 이루어졌지만 민주화에 대한 열망은 충족되지가 않고 있는 거예요. The economic growth or the social stability is achieved, but still desire for the democratization is not met. 그다음에 이거는 정통성에서 가장 위협을 초래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갔다 그러면은 뒤집어 엎혀지는 거죠. 효율성도 없고 민주성도 없다. 그러면 레지토머시는 이거는 굉장히 스트레칭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단계까지 안 가기 위해서 이쪽을 가든지 그렇게 선택을 합니다. 아직까지 어떤 정부도 효율성이나 민주성을 다 보여준 정부는 없었습니다. Legitimacy is the basis of political power exercised through the consciousness of the government as having the right to rule, while the governed recognize the government's right to rule. The governed recognize their government's right to rule. According to Seymour M. Lipset, a crisis of legitimacy occurs during a period of transition to a new social structure. Lipset explained to determine whether legitimacy exists or is threatened depends on the correlation between the two variables, legitimacy and efficiency. Displayed in the model, democracy is used instead of legitimacy to represent the model of legitimacy. 네,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가서 제가 이제 1990년도에 분석한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의 정치적 리더십의 정통성이 있는가? 그렇게 이제 분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3공화국에는 이제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접할 수 있는 그런 논문과 책에서 이렇게 말한 거였어요. 민주성은 없지만 경제 성장과 사회 발전이 높은 C 유형이었다. 이제 제가 우리 교수님들하고 토의를 한 결과 C 유형 정도 됐다 이랬는데 제4공화국에 대해서는 1972년도에 유신 체제가 있었잖아요. 10월 유신. 그렇게 되면서 D 유형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가 됐어요. 왜? 그 당시에는 경제적으로는 발전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사회 안정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 안정도 없고 민주성도 없기 때문에 D 유형이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분석을. 네, 그 넘어가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해주세요. 네. 그런데 3공화국에서는 근대화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적극적인 공업화를 추진하고 또 고도의 경제 성장을 추진했어요. 그래서 소요로 인해서 정치 위기가 고조될 때 그 박정희 대통령이 그거를 초월할 수 있는 위기 극복책을 그때는 내놨습니다. 그래서 자신이나 자신의 정권 그리고 국가의 안전을 유지한 것으로 보아서 창조적인 리더십에 해당된다고 그때 분석이 됐어요. 그런데 4공화국에서는 72년 10월 유신을 단행한 것, 또 정보기관을 주로 정치수단으로 사용한 것, 언론을 강압적으로 통제한 것, 국회의 기능을 사실상 정지시킨 것으로 권위주의적 리더십으로 평가가 됐었습니다. The Third Republic, which had no democracy, can be identified as Type C in Lipset's legitimacy model, which is characterized by high economic growth and social development. In the previous analysis of the legitimacy of President Park Chung-hee's political leadership, critics of the past had assessed that the Yushin regime, the Fourth Republic, was characterized by Type D, a crisis of legitimacy. 자, 그런데
이제 네 번째 박정희 대통령의 정치적 리더십의 재평가예요. Re-evaluation of President 박정희's political leadership. 이것은 이제 굉장히 그 육사 출신으로서 우파의 목소리를 내고 그렇게 또 살아온 우리 김현석 박사님하고 토론을 하면서 이제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먼저 18년의 장기 집권을 독재라고 규정하면서 많은 소요가 일어나고 부하에게 시해됐어요. 그리고 생을 마감한 박정희 대통령은 사후 33년이 지난 현재에 이르러서야 박정희 이후에 민주화로 정권을 잡았다는 대통령들의 수많은 실적과 무능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부관이 명관이라는 한국의 속담처럼 박정희 브랜드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려는 운동과 박정희 정신을 계승하려는 움직임이 대한민국 내에서뿐만 아니라 이곳 미국에서도 일어나면서 그의 정치적 리더십의 정통성 재평가가 새롭게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후의 정부들이 육공화국을 통해서 지금까지 8명의 이제 그 대통령을 중심으로 정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거의 효율성은 없고 민주성은 있다. 이런 정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무능한 정부라고. 그렇게 되니까 국민들은 경제가 파탄에 처하고 고통을 받고 거리에 내몰리고 자살까지도 하고 IMF가 터지고 국민들은 먹고 사는 것과 외부의 압력에서 강력하게 보호해주는 효율성이 뛰어난 정부를 이제는 원한다는 거예요. 그때는 독재 물러가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더 유능한 정부를 원하는 거죠. 경제적으로 먹고 사는 것도 다시 해결해 줄 수 있는. Until recently, President Park Chung-hee had been branded as a dictator during his long-term rule of 18 years, which was marked by many disturbances and ultimately his assassination at the hands of his own subordinate. Since his death 33 years ago, a recent movement has been arising to reevaluate the historical value and impact of Park Chung-hee. Park Chung-hee's positive contributions during his time of leadership have been juxtaposed with the incompetence of many presidents during the Sixth Republic. This movement to revitalize Park Chung-hee's industrial spirit, which is welcoming of the